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용호입니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중에 어머니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주제로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틱장애를 치료하러 온 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틱장애를 치료해서 다 나으면 나중에 절대 재발은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불행하게도 재발될 확률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절대로 재발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재발이 안 되는 질병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홍역이나 수두 같은 병 외에는 재발이 안 되는 질환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홍역이나 수두는 한번 앓고 나면 체내 면역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다시 걸리지 않죠. 근데 그 외의 모든 질환은 사실 재발될 수 있습니다. 틱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틱장애 치료하러 오면 애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틱이 많이 보이고 애가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아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틱 증상이 크게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빠는 어차피 치료도 재발될 건데 굳이 뭐로 치료하냐고 좀 치료에 반대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틱 장애라는 것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그러면, 그 뇌 흥분성을 좀 강하게 타고난 아이들한테 잘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흥분성을 충분히 이렇게 치료를 해놓고 나면 어지간한 생활상의 자극으로는 틱이 다시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원래 뇌 흥분성을 강하게 타고난 아이들은 누구나 겪는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학기, 혹은 선생님이 무섭다, 혹은 나랑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나를 조금 도외시하고 다른 친구랑 논다, 이런 사소한 갈등만으로도 틱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틱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만성 틱 장애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치료를 통해서 뇌 흥분성, 원래부터 좀 타고나는 것이거든요. 이 흥분성을 충분히 낮춰놓게 되면 이제 그 정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는 절대 틱이 잘 재발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심각한 거 있잖아요.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엄마가 공부를 너무 많이 공부 안 시키는 건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학교 폭력 사태가 라서 학폭위가 열린다든지, 이 정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 정도에만 틱이 재발될 수가 있는데, 사실 흔한 건 아니죠. 다시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치료해서 뇌 흥분성을 충분히 낮춰놓았기 때문에 틱이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잘 사라지거나, 혹은 치료를 하면 또 금방 증상이 잘 소실되죠. 원래 세팅값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틱장애가 다른 합병증이 없는, 틱장애만 있을 때의 이야기고, 다른 합병증이 있을 때는 그 합병증과 틱장애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틱장애의 제일 대표적인 합병증이 주로 ADHD죠. 틱장애 아동의 약 50%에서 ADHD 소견이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틱 증상이 사라지고 나중에 ADHD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만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ADHD는 놔두고 틱 장애만 치료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습니다. 왜냐면 틱 증상은 부모님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치료를 하시려는 생각이 있는데, ADHD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애가 어떤 구속을 받거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단체 생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ADHD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이제 주로 우리 아이가 ADHD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잘 못 살펴서, 혹은 별난 친구들 옆에 때문에 괜히 분이 휩싸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우리 애가 ADHD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틱 증상만 치료하고 ADHD는 놔두게 되면 틱 장애와 ADHD는 서로 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DHD 때문에 틱을 계속 만들어내어서 틱의 재발 확률을 사실 높입니다. 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틱 장애를 앓았던 엄마들은 사실은 그 고통이, 이거를 틱을 안 앓은
없는 집 부모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세요. 그거 뭐 눈 조금 깜빡인데 그거 막 유불나게 그런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이가 틱 증상이 있고 그것들로 친구들한테서 막 언급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틱을 치료해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언제 재발될지를 몰라서 계속 불안감 속에서 살아요. 애가 조금만 어때도 저 또 틱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진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틱이 재발될 거라는 불안감 속에서 막 계속 살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임상적으로 보면 사춘기 이후에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틱 장애가 잘 치료가 되고 난 뒤에 사춘기가 지난 후 우리나라 학령기로 보면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틱이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틱 환자가 와서 어릴 때 틱 장애가 있었는데 뭐 다 나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다시 틱이 재발돼서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병력 청취를 해보면 사실은 완전히 나았던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틱 증상이 계속 약하게 지속이 되었지만 어릴 때 심하던 틱 증상에 비하면 영 가볍기 때문에 본인은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어릴 때 틱 장애를 앓고 그것이 다 나았는데 성인기에 재발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증상이 약하게 있었던 그 약한 틱 증상이 성인기에 다시 심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춘기가 되기 이전에 틱 장애는 잘 치료해서 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틱 장애는 세상의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하지만 뇌 흥분성을 충분히 깔아앉히는 치료를 잘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사춘기가 넘어가면 거의 재발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TV 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